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타 시도로부터의 감염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재활용품 선별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동 노근이 사건 발생 70주년입니다. 영동 현장에서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글로벌 포럼이 개막됐습니다. 청주 홍보용으로 제작된 두 번째 웹드라마가 내일 첫 방송을 탑니다. 18명의 스텝이 5개월 동안 제작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전체 205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타 시도로부터의 감염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일교차 큰 날씨까지 겹친 터라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수도권 등 타 지역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 늘어 총 205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청주 청원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와 60대 B씨로 A씨는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B씨는 지난 7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을 방문했고 그 다음 날인 8일 오한과 발열 등 증상을 보였습니다. 충북 방역당국이 주목하는 점은 타 시도로부터의 감염입니다. 현재까지 충북은 해외 입국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타 지역 방문자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입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어제 확진된 충북 203번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산의 예식장을 방문했다 확진됐습니다. 지난 7일 발생한 197번 확진자는 최근 감염이 잇따른 천안의 직장에서 확진된 동료와 접촉한 사례입니다. 205번 확진자도 과천 서울대공원을 방문한 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N차 감염이 없고 산발적 감염만 있는 점, 또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수도권과 천안, 아산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되는 점 등을 미뤄 외지로부터의 감염을 의심하는 겁니다. 도내에 확진자가 있다면은 지속적으로 N차 감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확진자와 확진자의 접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외부에서 타 시도에서 감염돼서 강원 원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 방역당국은 최대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 다중 이용시설 이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지난주 인력난으로 인해 청주 환경관리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선별장에 내려놓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입니다. 시설 내부에는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밖에는 수거 차량 20여 대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내 곳곳을 누비며 수거해온 재활용품을 내려놓기 위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지만 처리 용량은 한정돼 있어 이미 포화됐기 때문입니다. 환경관리원들은 한 번 들어오면 3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은 바쁘고 재활용은 많은데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는 것도 병목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와 캔, 유리병에 박스까지 뒤섞여 있어 손으로 직접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골라내다 보니 시간은 더욱 지체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리하시는 분들도 짜증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수거한 쓰레기를 신속히 버려야 하루 3차례 정도 현장을 청소할 수 있지만 한두 차례밖에 못해 쓰레기들이 재빨리 치워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청주시는 민간업체 2곳과 계약해 현재 운행 중인 70여 대의 수거 차량 중 3분의 1은 내일부터 선별장 말고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해 우선 급한 불은 꺼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3년까지 50톤 규모의 선별 처리장을 한 곳 더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환경관리원들의 인력난과 업무 피로는 재활용 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어서 청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상황 인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쓰레기 배출이 없다는 뜻의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취재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집에서 가져온 빈 용기에 원하는 만큼의 세제를 따라 붓습니다. 필요한 양만 담아 가격을 지불하다 보니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포장 형태가 아니다 보니 쓰레기 걱정도 줄었습니다.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담고 그리고 또 가지고 와서 다시 재활용해서 또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쓰레기 양이나 정리하는 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구매 방식뿐만 아니라 진열 제품 역시 친환경 생활용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애용할 것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는 영을 뜻하는 제로와 쓰레기를 뜻하는 웨이스트가 합쳐진 말로 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운동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매장은 물물 교환 회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아이스팩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 대여하는 재활용품 회수센터 역할도 해 공유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은 청주에선 처음 문을 연 것으로 앞으로 환경 교육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을 기르고 또 교육하고 지역의 정화를 위해서 또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한 번 더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이 환경 보전을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자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영동 노근리 사건 발생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영동 현장에서는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글로벌 포럼이 개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영동 노근리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6.25 전쟁 중 전사한 미군 제임스 엘리엇 중위의 딸 조르자 레이번 씨 부부와 흥남 철수작전의 영웅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손자 네드 포니 씨입니다. 70년 전 미군이 피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쌍굴다리를 돌아보고 유령탑에 헌화했습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70년이나 미뤄진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ir delay in responding to the plea of the citizens of Nogunri was reprehensible. It's the youth, I think, that need to learn about these events. We can't sweep these things under the rug.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들과의 특별한 만남도 마련됐습니다. 1950년 7월 노근리에서는 미군의 기총 사격에 피난민 150명이 숨지는 등 226명의 사망 또는 실종 그리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미군을 원망하기보다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근리의 비극을 교훈 삼아 평화와 인권을 위해 양국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쟁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전쟁 없는 오늘 참전 미군 가족들하고 서로 논의해서 농사건은 농사건이고 미군의 희생을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차근차근 만들어서 유족들은 노근리 사건 해결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간직한 영동 노근리가 평화와 인권, 화해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시가 제작한 두 번째 웹드라마 청춘물 시리즈가 내일 첫 방송을 탑니다. 이 청주의 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영화 촬영 전용 카메라와 18명의 스텝이 5개월에 걸쳐 제작에 참여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 동부창고 카페 매니저인 대한은 소은이 서울에서 돌아오면서 재회합니다. 하지만 대한은 이미 주리와 이른바 썸을 타는 사이였고 고민 끝에 열흘 동안만 만나보기로 합니다. 둘은 예전에 함께했던 청주의 곳곳을 다니며 추억에 빠져듭니다.
러브인 청주 시즌2가 제작됐습니다. 공중파 재연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들이 캐스팅됐고 청주 출신의 젊은 PD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연출과 촬영, 제작 등 18명의 스텝이 5개월 동안 제작에 참여했고 고화질의 시네마 카메라가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3천만 원의 제작비를 맞추기 위해 윤딴딴 등 인디 밴드들에게 일일이 SNS를 보내 음악 사용을 허락받기도 했습니다. 비주얼이나 배우들의 연기력에도 되게 좀 힘을 많이 줘서 실제로 이제 인기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 실제 프로 배우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청주를 노출시키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네마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시즌2를 맞은 웹드라마 러브인 청주는 청주 홍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청주 상당산성과 수암골, 청주공항 등 청주가 드라마의 배경이 되고 배우들의 대사에서도 청주에 관한 정보가 녹아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시즌1도 누적 조회수가 2만 회를 넘기며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웹드라마라는 새로운 인기 있는 그 콘텐츠 안에서 저희 청주시를 이제 홍보해서 젊은 층들이 저희 청주시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고 아름다운 정말 숨은 명소가 많은 도시구나. 10분 분량의 5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사랑인계 복명에는 내일 오전 10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첫 방영됩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오늘 세종시의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회에 대해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여야는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농민기본소득 추진 충북운동본부가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운동본부는 식량과 환경, 역사와 문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촌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어가면서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평 장뜰 로타리 클럽은 오늘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증평군 장애인 복지관에 안마의자 2대를 기탁했습니다. 로타리 측은 운동기구 노후화로 민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복지관의 내부 사정을 전해 듣고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걷어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 측은 안마의자가 장애인 신체 기능과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도로에서 1톤 트럭과 경운기가 충돌해 경운기 운전자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 운전자인 60대 여성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운행을 준비하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옛 청원군과의 통합 4년 만에 공공중교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 된 종이 기록물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종 보상과 인허가, 재산관리대장 등 7,520권 분량의 방대한 자료가 전산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대중교통수단에 비치용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에 대당 5장에서 20장, 철도역과 터미널 등에는 100장씩 모두 8만 2천 장의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2조 7,400여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 등 교육복지 사업에 2,700억 원과 서현 2초등학교 신설 등 교육행정 지원 기관시설 사업 983억 원, 코로나19 방역에 111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0.9%, 244억 원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 사태로 정부 지원은 줄었지만 그동안 적립한 기금을 충당해 전체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